안녕하세요. LK 규모수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다뤄볼 기업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하면 지금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뱅크,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페이, 카카오 스타일 등등등 다양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깊숙이 퍼져 있는 상황이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카카오를 안 쓰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알아볼 기업 이 중에서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줄여서 편하게 카카오 엔터라고 지금부터 할게요. 자, 최근에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죠. 이런 핫한 기업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카카오 엔터 기업 속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카카오 엔터는 2021년 3월 2일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의 합병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웹툰, 음반과 음원 유통,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을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회사였죠. 자, 지금은 영상 콘텐츠의 핵심 IP인 산업내 크리에이터, 아티스트와 함께 모바일부터 TV 스크린까지 넘나드는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웹툰 등을 운영 중인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원더케이, 쇼노트, 멜론 등을 운영하고 있는 뮤직 엔터테인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카카오 엔터의 상황을 알려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카카오 엔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카카오 엔터의 전신은 바로 로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음악 팬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카카오가 합병되기 전 아이유의 소속사였죠. 그럼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은 뭘까요? 바로 서울 음반입니다. 때문에 서울 음반이 바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78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설립된 서울음반은 시사영어사의 창업자인 민영빈 회장이 시사영어사의 자회사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시사영어사의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학용 테이프 제작 및 판매였습니다. 테이프 제작을 맡아야 하는데 그 일을 서울음반이 했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서울음반이 대한민국 음반 제작사로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영어 어학용 테이프 제작 업체로 시작한 서울음반은 1982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사명을 주식회사 서울음반으로 변경합니다. 이후에 1984년부터는 국악과 클래식 관련 음반을 제작하면서 국내 대중가요 제작사로서 기틀을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서울음반은 1982년 설립된 음반 유통사 신나라 레코드와 더불어서 국내 음반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 신나라 레코드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에서 나오는 아가동산 때문에 또다시 유명해지고 있어요. 현재 신나라 레코드 회장은 여전히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이라고 합니다. K-팝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매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다른 의미에서 참 정말 대단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서울음반은 1987년 유재하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사랑하기 때문에를 제작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1988년에는 소방차의 정규 2집 제작하고 히트에 성공합니다. 그룹 이름이 소방차면 구급차도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너무 아재 개그 같다고 하실 수 없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재니까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응답하라 1988 3화에 소방차 관련 명장면이 등장하니까 다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서울음반은 1989년에 너에게 기다려줘가 수록된 김광석 1집을 1992년 김광석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김광석 3집을 발매하죠. 특히 3집에 수록된 곡들은 지금 들어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성이 막 장난 아니야. 그쵸? 전 개인적으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왜 사랑 이 두 곡을 너무 좋아하는데 잘 모르는 우리 MZ세대 젊은 친구들에게 강추합니다. 가사를 잘 들어야 돼요. 가사가 진짜 예술이야. 오늘 잠자기 전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왜 김광석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서른반은 민중가요로 유명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남진, 현숙, 부활 등의 앨범을 제작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냥 서른반을 안 거쳐간 가수들을 찾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0년대 한국 가요계 전설로 불리는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제작한 서른반은 1990년대에 들어서 그 빛을 더욱더 발하게 됩니다. 손지창과 김민종의 더블루, 박지윤, 유승준, 지금은 스티브 유죠, 이승환, 솔리드, 김종서, 이은미, 이상은, 강산의 태진아, 서른도, 전윤화 등등등 당대 최고 가수들의 앨범의 제작과 발매를 도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음반은 국내 가수뿐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발매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 현대문학의 거장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소설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을 재즈 음악으로 형상화해서 CD를 발매하기도 합니다. 또 MBC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와 SBS 주말 드라마 모래 위의 욕망 OST도 서울음반이 제작하면서 히트를 시키죠.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동명의 타이틀곡은 드라마 OST 전성시대를 대표하는 곡으로 꼽히기도 하고 있죠. 여기서 잠시 추억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1994년에 방송된 사랑을 그대 품 안에는 가죽 라이더 자켓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던 차인표 배우님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거기다 터프하고 낭만적인 재벌 2세, 이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색소폰 불던 근육질 몸매의 차인표 배우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드라마 주인공이었던 차인표 배우님과 신혜라 배우님은 드라마 속에서도 모자라서 실제로 교제를 하시고 1995년 11월에 결혼까지 하셨죠. 신혜라 배우님을 좋아한 까까머리 중학생이었던 저는 어린 나이에 이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전성기를 걷고 있던 1999년 서울음반은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맞춰서 인터넷 쇼핑몰 뚜띠를 운영하고 음반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듬해에는 사명을 주식회사 YBM 서울음반으로 바꾸고 코스닥에 상장까지 하죠. 당시 공모가는 주당 17,000원으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81.5대 1로 치열했다고 하네요. 당시 서울음반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11.6%를 기록하면서 중형음반 제작소로 인기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후에 서울음반은 2001년 4월 5,000원 주식을 500원으로 액면 분할합니다. 자, 액면 분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나왔죠? 네, 제일기획 1편에서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자본금 증자 없이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떨어뜨려서 총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시리라 믿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코스닥 상장도 했으니까 서울음반은 이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집중합니다. 2001년에는 당시에 큰 인기를 모았던 스티븐 유와 2년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임창정과도 전속 계약을 맺는 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코요테, 이현우, K2, 유리상자, 강성현 등 앨범 판매를 도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2005년에는 YBM 서울음반은 큰 격변을 겪게 됩니다. 바로 SKT, 즉 SK텔레콤이 292억의 YBM 서울음반 지분 60%를 인수하게 됩니다. SKT는 당시에 유료 콘텐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집중 발굴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원을 디지털화해서 유료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이 같은 인수를 진행하게 된 거죠. 이로써 SKT는 음악 포털 사이트 멜론에 보다 안정적으로 음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과 동시에 음악 시장에서의 디지털 유통망 확보 및 신규 디지털 시장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꾸준히 세를 확장해 나가던 YBM 서울음반은 2008년 4월 로엔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이하 로엔으로 칭할게요. 당시에 30년 전통의 서울음반 이름이 사라진다고 아쉬워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로컬 유통사 이미지 대신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쇄신의 의미를 담아서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같은 해 로엔은 당시 중학교 3학년 소녀를 가요계에 데뷔시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바로 저 LK 김호수가 애정하는 가수 아이유입니다. 자, 풍문이지만 아이유를 연습생으로 트레이닝 시키다가 실력이 뛰어나서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축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끼를 인정받고 로엔에 발탁됐다고 하는데, 자, 제작진분들 그때 아이유님 모습 찾아주실 거죠? 그 중학교 때 앳된 모습 믿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SKT는 음악 사업인 멜론을 자회사인 로엔으로 양도하게 됩니다. 당시에 멜론 유료 가입자는 약 84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로 인해 로엔은 음원 제작, 뮤지션 발굴, 음반 유통에 이어서 고객 서비스 채널인 멜론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08년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다? 바로 아이유 데뷔.
자, 서울 음반의 피를 이어받은 로엔엔터는 국내 최대 음반 유통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산울림 전집을 발매하는가 하면 나비, 에이트, 백지영, 이승기, 리쌍 등 수많은 가수들의 음원을 유통하는 동시에 맹지나 런, 지아 등 소속 가수들의 매니지먼트에도 힘을 쏟게 됩니다. 2009년에는 음악 시상식 멜론 뮤직 어워드를 탄생시키고 국내 가요계에서 세력을 확장시키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아이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서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로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2010년 아이유와 2AM의 스롱의 듀엣곡 잔소리가 소외 음원 차트를 올킬하면서 한국에서 아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죠. 물론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그 뒤에 발표한 좋은 날까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아이유는 가요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아이유의 성공은 곧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2010년 영업이익 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7%나 급증했고요. 해당 기간 동안 매출 및 당기순이익 역시 1390억 원, 194억 원으로 각각 37% 그리고 328.7% 증가했죠. 마치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방탄소년단과 하이브의 사례를 보는 그런 데자뷰 같은 느낌이에요. 자,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엔엔터가 카카오엔터로 넘어가는 과정과 함께 더욱더 재미난 카카오엔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바로 카카오엔터를 존재하게 한 단 한 명의 고트, 아이유.